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미분을 마무리해 가면서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함수 활용 첫 번째로 뭘 배웠냐면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 하는 걸 봤었죠. 몇 개인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에 이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래요. 부등식. 보통은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함수의 최소값이 그 함수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fx-gx 얘를 넘겨온 거죠. 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얘랑 똑같죠. 이 함수의 최소값이 자,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까 하는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 이상인 이렇게 되는 범위일 때 이 부등식이 이렇게 되면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이 식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쪽으로 넘겨서 자, 2x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무슨 값이 이거의 최소값이 자, 0 이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얘를 fx라고 한번 둬 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되니까 0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생겨요. 0과 1. 자,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거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양수인 3차 함수니까 0과 1에서 극대와 극소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뭐야? x의 범위, 정의역이 0 이상이래. 아,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거의 이쪽 부분만, 즉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겠죠. 이 그래프가 최소값이 0 이상이다. 그럼 최소가 되는데 여기잖아. 여기니까 여기에 최소값 1, 얼마 되는 얘가 0 이상인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일 때 값 구해봅니다. f1의 값 계산하면 자, 이거 0이죠. 아, 여기 제일 작을 때가 0이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거 참 따라서 2x의 세제곱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얘가 fx의 최소값이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런 문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0보다 클 때 부등식이 있는데 3차식 얘가 0보다 크도록 성립하게 하는 k값의 정수 최소값 구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k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k를 포함하는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미지수로 나와 있는 문자를 한쪽에다 놔두고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에 놔두고 x에 대한 식을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x에 대한 식을 넘겨도 되고 k를 넘겨도 돼요. 자, 만약에 x에 대한 식을 넘긴다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넘어가 볼까요? 자, 얘가 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K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요거에 대한 3차식이 K보다 작은가 라는 걸 확인해 보려면 그때 K가 어떻게 돼야지 될까? 또는 이거가 마이너스 K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K, 얘의 최소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을까? 이거는 K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에 대해서 K가 어디 있을까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 되죠. 보통은 우리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보다는 플러스인 게 편하니까 이쪽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식을 fx라고 두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묶어내 볼까요?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아마 인수분해가 아니요, 마이너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0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생기죠. 3분의 1과 3 이렇게 두 군데가 생겨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가 아니죠. 그쵸? 최고 차이 계속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3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자, 여기가 극소가 되는 곳이 3분의 1일 때 극대가 되는 곳은 3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런데 0보다 크대. 0보다 크대. 0이 어디 있냐면 3분의 1보다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아마 y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x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y축의 오른쪽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지금 여기에서 무슨 값? 이거의 최대값이 k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얘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얘가 지금 이 극대값이 얘보단 큰데 혹시 잘못 그려서 이게 더 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x가 어디일 때? 여기 x가 0일 때죠. 0일 때 값 보게 되면 여기 0이네. 에헤이. 여기 원점이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건 3일 때네. 그러니까 3을 한번 구해볼까요? f3의 값 구해보면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극대값이 x가 3일 때 극대값 9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건 뭐예요? k가 어디 있어야지 얘보다 요 범위에 있는 것보다 더 클까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겠죠. 즉 여기 3이라고 돼 있는 데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치? 여기가 y는 k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어떻게 해야 될까? k는 9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아도 될까요? 같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등호 없거든요. 그러니까 k가 9보다 큰 정수 k의 최소값 구해라고 했으니까 9보다 큰 정수는 다 돼. 따라서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는 좀 이따 보여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봤냐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걸 봤거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게 되면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했죠. 근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여기는 알파, f 알파이고요. 여기는 베타, f 베타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3개가 생기죠. 요 3개가 생기는 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그때 극대값과 극소값은 x축의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F알파와 F베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라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 뭐였어? 두 개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필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자, 극대값과 극소값에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즉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그 사이에 x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실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어떻게 할까? 그래프가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데 x축이 딱 이렇게 됐어. 또는 이제 여기 있어도 되죠. 여기 있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위에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가 F 알파가 되고 여기가 F 베타가 되는데 F 알파와 F 베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축하고 다 있으니까 0 그쵸. 여기는 음수 이렇게 되죠. 반대로 만약 여기가 X축이라면 F베타는 0, F알파는 양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것 또는 이거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F알파 곱하기 F베타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몇 개가 생겨요? 두 실근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 실근이지만 실제로는 중근 하나하고 실근 하나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0이 된다라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자, 3차 함수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x축이 만약에 더 올릴까? x축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F알파 여기가 F베타 이렇게 된다라면 F알파와 F베타는 둘 다 X축의 아래에 있네요. 그쵸? 부호가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면 우리가 두 개근 곱하는 걸로 생각하면 F알파 곱하기 F베타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X축 위에 있으면 F알파와 F베타는 둘 다 부호가 뭐예요? 양수. 그치? 양수가 되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0보다 커. 두 개가 곱했는데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근이 몇 개가 생겨? 한 개. 이거는 실근 하나가 생깁니다. 실근 하나가 생겨요. 그쵸? 근데 물론 이 3차 함수의 근은 어떻게 돼? 실근 하나하고 허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하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게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K를 넘긴 다음에 이쪽에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극대극소 찾은 다음에 K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그냥 아예 얘 자체에서 극대와 극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fx라고 둘까요? 자, 그럼 f 미분하면 와, 6 많이 나와서 너무 고마워. 계산하기가. 자, 그럼 6에 자, 이렇게 되죠. 0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2 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극대값 f의 마이너스 1 계산해 볼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 자, 그럼 이건 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니까 7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극소값 f의 2 구해볼까요? 2 집어넣으면 8, 16 2 집어넣으면 4, 3, 1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 자, 그럼 뭐 이렇게. 자, 이거 보니까 얼마니?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계산이 혹시 틀리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세실근 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x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 극대와 극소값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돼. 그쵸? 얘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k-7. 자, 얘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k 플러스 20. 자, 이게 어때야 된다고? 두 개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쵸?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k는 어떻게 되면 될까? 작은 거 마이너스 20과 큰 거 7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고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함수의 활용의 두 번째 시간 부등식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실근, 방정식의 실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도함수의 활용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속도와 가속도를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사랑합니다.